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기쁨과 절망의 순간을 한 번에 겪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20대 초반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처음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본 시모는 딱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남편이 전문의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는 임신은 절대로 안 된다며 옆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남편이 잘 될 수 있게 뒤에서 지원을 해주길 바랬어요. 저도 자리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는 것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했을 때 아이를 키우는 게 훨씬 좋을 거라 생각해 시모의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시모도 시부가 오래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셔서 홀로 살아오시는 동안 식당 일을 하면서 남편의 학업을 뒤에서 지원해 줬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의사가 되고 싶었던 남편의 꿈을 저도 사랑 하나로 최선을 다해 도와줬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젊었을 때 결혼해서 자리를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었고, 큰 무리 없이 양가 집안 허락을 받아 부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오면서 힘든 점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앞만 보며 달려왔었어요. 시모는 항상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고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결혼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남편 또한 제가 뒤에서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 항상 고마워했었고, 의사가 된다면 그동안 고생했던 거에 대해 전부 보상해 주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제 노력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뒤 저희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오게 되었고 모든 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엄마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다가 마트에서 장을 보던 엄마의 눈에 발각이 되었고 이 문제로 집안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친정으로 향한 뒤 오열을 하고 있는 엄마를 진정시키면서 가정밖에 모르며 살아오던 아빠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화를 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엄마를 놔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필 수가 있어요? 바람 피울 거면 엄마한테 걸리지나 말던가.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아빠는 가족이 무너지는 걸 원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엄마랑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될지 생각 안 해보셨냐고요. 무슨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아빠가 글쎄 마트에서 저녁거리 장 보고 양손 가득 힘들게 들고 집으로 오고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차가 국밥집 앞에 서 있길래 차량 번호판을 확인해 보니 너희 아빠 차더라고. 곧 저녁 식사하러 집에 와야 하는데 국밥집에는 왜 들어간 건지 궁금해서 식당 안을 살폈는데 내가 뭘 봤는 줄 아니? 너희 아빠가 국밥집에서 앞치마 두르고 서빙을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 옆에 국밥집 사장인지 서로 웃으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카운터에서 뭐라고 있었는지 아니?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니? 내 앞에선 온갖 사랑을 다 주는 것처럼 행동하더니 뒤에서 다른 여자 끼고 놀고 있어. 당신과는 끝이니까 여기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서로 해결할 거 정리해서 갈라서자고. 한평생을 당신과 우리 딸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왔었는데 배 좀 부르고 등 따시니까 다른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디? 국밥집 여자가 나보다 젊고 몸매도 좋아서 집안일하는 마누라는 눈에 안 들어왔냐고. 당신이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라고. 솔직히 말해. 택시 기사하면서 국밥집 여자 말고 다른 여자한테도 그런 식으로 접근했니? 당신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우리 가정은 이미 끝난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저지른 거 아니야? 뭘 망설이고 있어? 도장 찍으라니까. 당신도 인정을 했으면서 이혼은 안 하고 싶어? 나랑 지연이가 받게 된 상처는 이미 되돌릴 수 없게 된 거라고. 아니, 그냥 아주 잠깐 얼굴 보고 얘기한 것뿐이야. 내가 자주 가는 단골집인데 일이 많이 바쁘다 보니까 도와준 거고 서로 잠깐 가까워진 것뿐이지만 큰 감정은 없었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도를 나간 건 아니라니까. 이런 걸로 도장 찍는 건 아니지. 잠깐 눈을 돌린 건 맞지만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거잖아. 아빠가 엄마한테 큰소리칠 입장은 아니잖아. 무릎 꿇어도 모자랄 판에 왜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건데? 엄마 몰래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 엄마 아빠랑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왜 끼어들어? 너는 여기 왜 온 건데? 너도 이혼을 원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면 가만히 있어.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네가 잘못해놓고 왜 내 딸한테 큰소리야? 더 볼 필요도 없어. 당신 없어도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당장 도장 찍고 그년이랑 잘해봐. 엄마는 이혼 서류를 아빠 얼굴에 던졌고 그동안 몰랐던 아빠의 또 다른 얼굴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려 저 또한 눈물이 흘러나와 버렸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몇 번이나 다시 찾아와서 되돌리고 싶어 했지만 엄마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 때문에 두 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천륜을 끊어내 버렸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아빠는 9년 동안 다시 가족 곁에 돌아오려고 과거의 행동들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는 있었지만 엄마와 저는 아빠를 받아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의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남편을 지원해 주기 위해 뒤에서 열심히 일을 해왔었고 제가 가진 아픔을 알아준 남편과 시모가 있어서 그래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버티며 살아오다 보니 그토록 바라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고 남편은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전화 한 통에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들이 떠올라 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앞으로 행복만 있게 될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았었는데 며칠 뒤 시모가 시댁으로 불러서 남편과 함께 주말에 가게 되었는데 예상치 못한 한마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시모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해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앞으로 행복 시작이고 좋은 일만 있을 거다. 내가 너희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른 이유는 중대 발표를 하기 위해 불렀는데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될 거야. 일단 내 아들 의견부터 들어보는 게 좋겠지? 여기 이 사진들 좀 봐봐라. 이 중에서 네가 제일 마음에 드는 얼굴은 있니? 너랑 나이도 비슷한데 다 사자 직업을 가진 여자들이다. 집안 체력도 좋아서 선자리가 꽤 오나 보더라고. 내가 이 여자들 섭외하느라 결혼 매칭해주는 소개소에 돈 좀 많이 썼거든. 어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니? 없으면 일단 한 명씩 선자리를 만들어 줄 테니 만나보는 것도 괜찮다.
어머님, 잠깐만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웬 선짜리예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이러시는 이유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셔야죠. 저는 이쪽 여자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솔직히 한 명씩 다 대화 나눠보고 싶어요. 그렇게도 가능한 거죠? 일단 이 여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당신 정신 나갔어?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모르는 거야? 법적으로 부부인데 이런 만남은 잘못됐다는 거 몰라? 당장 그거 안 내려놔? 예, 그 손 놓지 못해? 이 사진 한 장에 얼마짜리인지 알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아들이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른 거다. 네가 내 아들 내조해준 건 10년인데 내 아들이 앞으로 너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시간이 40년이 넘는다면 그건 너무 손해보는 장사 아니니? 앞으로 충분히 능력 있는 집안과 결혼해서 인생길이 창창해질 수 있을 텐데 네가 내 아들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에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더라.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니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도록 하자. 네가 내 아들과 함께 살면서 희생한 위자료는 어느 정도 챙겨주마. 그깟 위자료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나한테는 전혀 아깝지 않다. 내 아들이 앞으로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뒤에서 모든 걸 지원해줄 생각인데 네가 우리 집안 물을 흐리게 하고 있고 걸림돌이 되니 하루라도 빨리 치워버리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 오늘 너를 부른 거다. 이거 봐봐라. 내 아들이 이제 의사가 됐다는 자격증이다. 이걸 받기 위해 그동안의 노력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정말 고생 많이 했었지. 당연히 너도 내 아들을 위해 희생한 건 고맙게 생각한다. 네가 뒤에서 받쳐주지 않았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르지만 덕분에 원하는 걸 손에 얻었으니 우리 가족의 앞길을 위해 너와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할 생각이야.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선택권은 없다. 이혼 토장 찍고 위자료 줄 테니 너도 급에 맞는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해라. 애도 없으니까 전혀 문제될 거 없잖아. 네가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잘 되길 빌어줘야 하지 않겠니? 엄마, 그럼 이 여자와는 언제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도 병원 하나 개원해줄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는 집안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 가능해요? 내가 그런 거 하나 안 알아봤겠니? 여기 있는 여자들 의사 남자 데려오는 조건이 병원 개원해주는 거다. 다 재력 있는 집안들이라니까. 요즘 이혼 이력 이런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 그럼 일단 이 여자로 이번 달 말에 약속을 잡도록 하마.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가야 하니까 내일 엄마랑 정장 하나 맞추러 가자.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정말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그럼 그동안 나를 이용하기만 했던 거네? 당신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거냐고. 내가 너를 사랑했던가? 네가 나를 사랑했겠지. 그래서 지금까지 내 옆에 붙어 있던 건 아니야? 나는 너한테 희생해달라고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네가 알아서 다 해준 것 뿐이잖아. 그동안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자료 챙겨줄게. 날 의사로 만들어준 건 정말 고마워. 그런데 우린 여기까지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인생 10년을 위자료 몇 푼으로 끝내겠다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았으면서 금전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했던 거야? 대충 설명했으면 알아먹으면 되는 거지. 말귀도 못 알아듣는 거니? 고졸이라서 배운 게 없다 보니 내 아들 말이 어렵게 들리는 거야? 이혼하자는 거잖아.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하는 순간 시모는 남편의 의사 자격증으로 제 뺨을 내려쳤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시모와 남편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이성을 잃은 저는 시모에게 똑같이 자격증을 빼서 얼굴을 올려친 뒤 테이블에 놓여있던 여자들의 사진에 결국 이를 악물며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바람에 정신적 충격을 제대로 받은 저는 힘들게 집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 오열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들어온 남편이 방문을 열더니 울고 있는 저를 보면서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며 거실로 나와보라고 밖으로 불렀습니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가 남편과 마주보고 앉았어요. 당신이 나한테 느끼는 배신감이 크다는 거 잘 알아. 그렇다고 어머니랑 똑같이 행동하는 게 맞아? 하지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면 여기서 정리해주는 것도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 멀리에서 응원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멈추고 싶지 않아.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싶고 단순 의사 생활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당신이 내 병원을 개원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 의사 타이틀을 달았다고 해서 바로 삶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야. 뒤에서 그만큼 금전적인 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당신 집안에서 나를 충족시켜줄 만큼의 재산은 없잖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감당할 수 없는 걸 당신한테 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돈 문제로 인해 우리는 결국 이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관계 정리하고 다시 새 출발하길 원하는 거야. 당신 아직 젊고 충분히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혹시 알아? 나보다 더 능력 좋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나한테 그만 미련 버리고 서로 갈 길 가자. 사랑만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는 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앞만 보며 달려갈 거고, 당신은 그런 나에 대한 욕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려는 거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그래도 항상 힘들 때 내 옆에서 많은 힘이 되어줬던 건 사실이잖아. 우리 서로 마무리는 좋게 끝내자. 여기 이혼 서류야. 아까 도장을 찍지 않고 그냥 나가서 다시 가져왔으니까 여기에 도장 찍고 내일 당장 법원에 가는 걸로 해. 그게 내가 원하는 거고, 너한테 더는 상처 주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길이야. 서로 좋은 감정 남아있을 때 헤어지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뭐라고? 당신은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거지? 10년간 나의 진심을 봐왔으면서 어떻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 아무리 야망에 눈이 멀었다 해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당신은 나한테 조금도 진심이었던 적이 없었던 거야? 전부 다 거짓이었냐고? 나를 위해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긴 했었지만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네가 나를 사랑해줬기 때문에 데리고 살았던 거야. 저는 남편의 한마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한테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전부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 엄청난 상처로 돌아오게 된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려 붙였어요. 남편은 제가 분이 풀릴 때까지 맞겠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저에게 더 큰 상처로 돌아왔어요. 저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남편이 잘 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제가 그동안 희생한 부분에 대해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그렇게 변호사와 상담이 이루어지고 저를 속이고 결혼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과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되었죠.
제가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된 거라 분명 남편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전혀 다른 말을 듣게 되었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결정적인 증거물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로는 그 인간들한테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위자료 같은 경우에도 10년의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모가 제시한 위자료가 훨씬 더 많았었고 이런 현실들이 저에게 한 번 더 절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혼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이후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었고 시모가 건네준 위자료 2억을 받았지만 10년의 세월 동안 남편만 바라보며 희생한 시간에 대한 보상이 2억이라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서로의 갈 길을 가기 위해 함께 살아왔던 세월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쉬지 않고 눌렀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라 올 사람도 없는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길래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현관문 앞에는 저와 천륜을 끊어낸 아빠가 서 계셨어요.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 돌아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빠가 할 말이 있다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었고 집으로 들어온 아빠는 남편을 보자마자 얼굴에 손을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은 말릴 수도 없었고 아빠는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네가 감히 내 딸을 버려?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 이혼을 하는 거라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아빠,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몰라요? 저희가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요.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그걸 왜 아빠가 참견해요? 바람 피우고 집안 풍비박산 만들었으면 지금 하신 행동 너무 웃기지 않아요? 당신도 떳떳하지 않으면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 양심에 찔려서 그런 거죠? 이미 도장 찍었고 저희 둘의 관계는 정리됐습니다. 위자료도 저희 어머니가 집 처분해서 2억 맞춰줬어요. 깔끔하게 끝났는데 뒤늦게 와서 이러시는 거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빠가 이러는 게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면 안 돼요? 아빠가 안 그러셔도 정말 힘들다고요. 아빠가 과거에 한 행동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 아주 잠깐 눈 맞아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지만 되돌아보니 내 가정이 제일 좋았었고 가족을 잃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빠는 지금도 너희 엄마랑 너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런데 저놈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의사가 됐다고 너를 내치고 다른 여자를 들이려고 선자리까지 봐놨다면서? 그래도 사인 너를 믿고 지켜봐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었다. 나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고 눈 감아줄 생각도 없으니 우리 같이 경찰서로 가자. 내 두 눈으로 봤던 것들 전부 다 진술할 테니까 경찰서 가자고. 나는 이놈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알고 있고 증거물까지 가지고 있는데도 내 딸의 미래를 위해서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이게 잘하는 선택인지 몰라 너무 혼란스러웠거든. 그런데 네가 내 딸한테 상처를 주고 이혼까지 했다는 말에 더는 숨길 필요 없을 것 같다. 아침 7시에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던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모른 척하는 이놈 얼굴이 상당히 역겹네. 그날 아침 일찍 손님을 태우고 잠깐 눈 좀 붙이려 차를 갓길에 세웠는데
브레이크를 3개 밟는 소리와 함께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깜짝 놀라 눈을 뜨고 확인을 해봤는데 니놈이 운전하고 가던 차에 사람이 치였더라. 그런데 시계를 한번 보더니 쓰러져 있는 사람을 놔두고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그 자리에서 급하게 도망을 쳤지. 내가 그걸 제일 처음 목격했고 그 주변에는 골목에서 막 빠져나오는 곳이라 CCTV도 없어서 도망친다면 범인을 쉽게 잡을 수 없는 위치라 나는 그때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었어. 나만 눈을 감으면 내 딸과 자네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기로 결정을 했었지. 다행히 바로 지나가던 주변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해서 쓰러진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그때 이후로 내 양심이 너무 힘이 들었었다. 그래도 딸의 행복을 위해 참아왔었는데 자네가 전문의 시험에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평생 무덤까지 가지고 갈 생각이었는데 정식적인 의사가 된 이후 내 딸을 내쳐버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나? 네 놈을 절대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 나도 보고도 못 본 척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처벌을 받겠지만 내 딸이 받은 상처가 나한테는 더 중요하거든. 자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게 만들어야 되겠어. 아빠가 한 말에 대해 너무 놀란 저는 남편을 바라보는 순간 도망을 치려고 아빠를 밀치려 했지만 몸싸움에서 밀린 남편은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고 아빠는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뺑소니범을 잡았다는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뒤 경찰들이 오고 택시기사였던 아빠가 그때의 사고에 대해 진술을 한 뒤 증거물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면서 남편은 뺑소니범으로 경찰서에 연행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시모가 급하게 달려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지만 조금의 선처도 없을 거라며 법적 처벌을 원하게 되었고 남편은 뒤늦게 무릎 꿇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려 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남편은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하는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평생 동안 잘못을 뉘우치며 살겠다고 했지만 법정에서는 남편이 의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지 못했다며 의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시험을 보러 가던 도중 사고가 났는데도 모른 척하고 지나쳤다는 건 의사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면허를 박탈시킴과 동시에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남편은 더 이상 의사도 아니었고 감옥에서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아빠도 법적 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모든 걸 진실되게 고백해준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선처가 이루어져 집행유예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어요. 사고를 당했던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줬던 게 법정에서 크게 작용이 되었었죠. 그렇게 남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함과 동시에 취소가 되었고 시모는 한평생 꿈꿔왔던 자기 아들이 의사 면허가 박탈이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엄청난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대반전으로 인해 저와 남편의 삶은 순식간에 달라지게 되었고 남편은 자기가 지고 있던 것들이 없어지게 되자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징역을 살고 나올 때까지 자기를 기다려줄 수 있겠냐며 충격받은 시모를 잘 좀 보살펴 달라는 어이없는 말을 법정에서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자리에서 남편은 사고를 당한 가족들에게 잘못을 빌기보다 제가 시모를 옆에서 보필해주는 게 우선인 듯 보였어요. 그런 어이없는 모습을 끝으로 남편은 징역을 살게 되었고 혼자가 된 시모는 저희 집에 찾아와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의욕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로 괴로워하고 있는 시모를 보게 된 엄마는 시모의 뺨에 손을 올리면서 저에게 상처를 준 거에 대해 화를 냈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다며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한평생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알았던 남편과의 연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는 이 일로 인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은 것 같긴 했지만 엄마와 이혼을 하신 아빠는 아직까지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고 계세요. 과거의 잘못에 대해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며칠 전에도 찾아오셔서 몇 시간 동안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으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9년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아빠의 모습에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다시 과거의 아픔을 겪게 될까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아빠를 다시 받아주는 게 맞는 걸까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아빠와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했으니 많은 조언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 인간이 저지른 뺑소니 사고로 인해 한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혼수 상태였던 그분이 의식을 회복했다는데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결혼 2년차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안을 대하는 행동들에 대해 더는 지켜만 볼 수가 없어서 더 이상의 결혼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 남편이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바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 평생을 함께 하기로 결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연애했을 때 느끼고 봐왔던 감정이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현실은 제가 상상해왔던 그림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남편 하나로는 행복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법적 서류상 되돌리기 힘들었었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의견 차이로 시작된 삐걱거림은 결국 결혼 2년 만에 서로에게 아픔만 주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시댁 집안에서 저와 엄마를 무시하는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제 귀에 들리게 되었고 불편한 감정들이 많아지게 되자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부부 싸움이라는 걸 하게 되었죠. 내가 아빠 없이 살아왔다고 해서 지금 무시하는 거야? 왜 어머님은 내 얼굴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 집안에 기둥이 없으니 그 모양이라면서 왜 계속 상처되는 말을 늘어놓으시는 건데? 나 지금까지 엄마랑 단둘이 살아오는 동안 단 한 번도 안 좋은 길로 빠진 적 없었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었어. 그런데 집안에 가장이 없으면 못 배운 거고 버릇이 없는 거야? 당신이랑 결혼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다가 왜 이제 와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말하는 거 하나하나 문제를 삼으시는 건데? 우리 아빠 돌아가신 지 10년도 안 됐어. 아직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씀하시면 내 기분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거 당신은 생각 안 해봤어? 아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어머님이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다 맞는 말인 양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잖아. 그럼 당신도 우리 집안에 기둥이 없어서 내가 못 배우고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매번 갈 때마다 당신의 그런 행동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데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아. 도대체 왜 어머님 편에 서서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는지
설명 좀 해줘야 되겠어. 아이, 그럼 거기서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당신 편을 들어주면 좋겠소? 오히려 그게 더 큰 불화를 조성한다는 거 생각 안 해본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당신보다 인생을 훨씬 많이 경험해 오신 분이야. 그럼 한마디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도 일단 받아들인 뒤 나중에 기회 봐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걸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면 되지. 꼭 그 자리에서 우리 엄마한테 이건 뭐가 문제고 저건 잘못된 거고 또박또박 말대꾸하면 우리 엄마가 기분이 좋으시겠어? 내 눈에도 거슬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당연히 나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지. 대놓고 우리 집안 무시하는데 좋게 받아들이라고? 가진 것도 없는 집안 걷어들였으면 토달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잘하라면서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차별은 잘못된 거라고 몇 번이나 참고 있다가 말씀드린 게 문제야? 항상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러시잖아. 그것뿐이야? 어머님이 나를 무시하고 막대하니까 이제 형님도 나를 함부로 대하고 있다고. 그럼 당신이 옆에서 내 편이 되어주고 잘못된 걸 막아줘야 하는 건데 정작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니 내 마음이 어떻겠어? 이런 대우 받으려고 당신과 결혼한 것도 아닌데 나 지금 너무 후회가 돼.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정도라고.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 볼 거고 결국 그 끝은 이혼이겠지. 참나, 이런 문제로 이혼을 한다고?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들 필요도 없는데 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려고 해? 그냥 좋게 넘어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남편과 저는 그날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크게 목소리 높여 서로에 대한 불만들을 털어놨고 결국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까지 주게 되었어요. 평생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이 결혼 이후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자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삐걱거리게 되면 앞으로 함께 살 날의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큰 상처를 주고받게 된 이후 저희 부부는 예전처럼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자 남편은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았는지 시모에게 연락이 오게 되었고 얼굴 좀 보고 얘기하자며 주말에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가라앉은 분위기와 저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 시부모님과 형님네에는 당장이라도 저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걸 참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껴져 왔었어요. 그리고 시모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너 요즘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내 아들과 안 좋은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그럴 생각인 건데?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거야? 이래서 아이는 가질 수 있겠니? 살다 보면 서로 삐걱거릴 수도 있는 거고 안 좋은 말 몇 마디 들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아직까지 꿍에 있으면 되겠어?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어머님은 제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항상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거예요. 살면서 이런 대우 받아본 적이 처음이에요. 저희 엄마 남들한테 무시당할 뿐 아니시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가정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보시기에 제가 많이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기회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대하실 거면 애초부터 결혼을 허락하지 마셨어야죠. 최근 들어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이 사람과 대화하는 것조차 많이 두려워졌어요. 제가 또 상처를 받게 될까봐 계속 피하게 될 정도라고요.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 한마디가 저에겐 아픔으로 다가온다고요. 여기서 동서가 인생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는 거야.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서운할 순 있어. 하지만 그걸 동서가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많은 걸 바꿀 수 있을 텐데 어머님이 집안에 대해 몇 마디 했다고 상황을 이런 식으로 끌고 오는 거 보면 상당히 미련하고 앞으로가 너무 걱정이 되네. 그래, 맞다. 시애미가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상황을 끌어야 되겠어? 이래서 내가 우리 큰며느리를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다. 매사에 항상 긍정적이잖아. 너도 보고 좀 배워라. 불만을 계속 품고 있으면 한두 끝도 없이 미움만 커질 뿐이야. 내가 하는 말들 대충 흘려버리고 애 가지는 거에나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2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으면 어떡해? 너도 지금 나이가 적지 않은데 더 늦어지기 전에 아이를 봐야 할 거 아니야. 1년이 지날 때마다 몸의 변화는 하늘과 땅 차이다. 지금도 많이 늦었으니까 웬만하면 올해 안에 소식을 들려줬으면 좋겠구나. 이런 감정 상태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형님,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님이 형님 집안을 함부로 판단하고 막말해도 긍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이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형님이 당해보지 않았으니 뭘 알겠어요? 이런 일방적인 대화는 그만하고 싶네요. 더는 대화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된 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모가 저를 불렀을 땐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씀하는 것들 때문에 남편과 안 좋은 관계까지 이어지게 된 걸 좋게 풀어주려고 부르신 줄 알았지만 제가 너무 앞서서 기대했다는 걸 알게 되자 더는 기대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뒤따라온 남편이 뱉은 한마디는 더 충격이었고 이혼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네가 뭔데 지금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 원래 이렇게까지 예의 없는 사람이었어? 나한테 큰 소리 치기 전에 당신 집안 식구들이 뭘 잘못했는지부터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따지려고 날 쫓아온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나 하니? 미안하지만 우리 관계 여기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더는 도와줄 수 없다는 거 너도 이미 알고 있잖아. 그냥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거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충분히 좋게 풀어갈 수 있는 걸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먼저 용서를 구하지. 시작은 어머님이 먼저 했고 내 편에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주지 않은 당신한테 실망을 했는데 나한테 뭘 바라는 건데? 그동안 내가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 우리가 부부가 된 지 벌써 2년이야. 이 긴 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것 같니? 얼마나 많이 참아왔으면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겠냐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얼굴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나한테 상처를 줄지 고민하는 당신 어머님 때문에 나 요즘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고 있어. 이런 말 하지 않는 것도 괜히 또 듣기 싫은 말 내 귀로 들어올까봐 조용히 있었던 거야.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자. 정말 다행인 건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으니
새 출발하는 것도 어렵지 않잖아? 요즘 당신 가족들 때문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내 사업 매출에 지장까지 생겼다고. 남편과의 부부 생활을 더는 이어갈 수 없다고 확고하게 결정한 뒤 이혼 통보를 하고 뒤를 돌았는데 남편은 무슨 미련이 있는지 제 팔을 잡고 안 놔주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던 제가 회사에 신경을 쓰지 못해 매출에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죠. 비록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하며 운영해왔던 회사가 단 한 번도 매출이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시댁 식구들과의 문제가 생기게 된 이후로 조금씩 떨어지던 매출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제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날 남편도 이혼을 받아들였고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엄마의 전화 한 통으로 이혼을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최근 들어 몸이 계속 좋지 않았던 엄마가 정밀 검사를 받았었는데 갑상선에 종양이 발견됐다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실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자마자 이별을 하게 될까봐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정말 다행히도 엄마는 악성 종양은 아니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수술도 간단하게 끝나는 거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길래 안도의 한숨을 쉬었었죠. 남편과 이혼 문제로 정리를 하던 도중에 집 밖으로 갑자기 뛰쳐나간 거라 저희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시모에게 알렸는지 저에게 전화를 해선 병실을 찾으셨어요. 저희 엄마에게 시모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병실을 알려드렸는데 시모 혼자만 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병실 문이 열리자마자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어요. 그리곤 시모는 저희 엄마의 몸 상태가 어떤지 한번 훑어보곤 대화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에휴,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구만. 난 또 죽을 병이라도 걸린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닌가 보네. 내 아들이 전화를 받자마자 너가 놀라서 뛰쳐나갔다고 심각해 하길래 어떤 상태인지 뵈러 온 거거든요. 다행히 마음 편히 음식 좀 먹을 수 있겠네. 혹시 몰라서 족발을 사가지고 왔는데 식기 전에 먹고 가도 되는 거죠? 예, 저기 테이블 정리 좀 해줘라. 정신없이 오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거든. 안사돈, 여기서 먹는다고 문제되는 건 없죠? 다음날 수술 날짜가 잡혔다고 하던데. 그럼 지금 금식 기간인가요? 작은 며느리 너도 들고 싶으면 와서 좀 같이 뜯던지. 이 집이 족발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 네가 평소에 사돈한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줬으면 갑상선에 종양이 생겼겠니? 없이 살면 마음보라도 곱겠어야 안 아픈 건데. 네가 그 모양이니 사돈이 입원했잖니. 내 아들과 이혼 준비 중에 있다면서 사돈은 알고 계셨어요? 이런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죠? 얘가 보기와 다르게 앞뒤가 꽉 막혀서 사람을 얼마나 피말리게 하는지 몰라요.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혼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줄 안다니까요. 저희가 순순히 이혼해 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손해까지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소송까지 가려고요. 잘못은 사돈 집안이 먼저 했는데 왜 저희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술 앞두고 제가 분위기를 너무 심각하게 만들었나요?
그래도 사돈도 알 건 아셔야죠. 저도 오죽하면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가진 게 없는 집안이라서 그런지 저희 집안과는 격이 맞지 않더라고요. 이래서 수준에 맞는 집안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온전치 않은 집안이라서 그런지 며느리가 버릇이 너무 없더라고요. 사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방금 뭐라고 했죠? 수준에 맞지 않는 집안이라고 했나요? 가진 게 없다고요?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수술을 앞둔 환자 앞에서 족발을 뜯고 있는 사돈이야말로 격이 떨어지는 행동 아닌가요?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애미의 그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참 처렴하시네요. 그래도 걱정돼서 예의상 찾아와 줬는데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와 시모는 안 좋은 대화를 계속해서 주고받았고 저는 그만 나가달라고 테이블 위에 벌려놓은 족발을 다시 봉투에 넣어 남편의 손에 쥐어준 뒤 밖으로 밀어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어른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버릇없이 치웠다며 엄마가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끌었고 순식간에 병실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병원 관계자분들이 바로 앞에 있어서 더 큰 피해는 없었지만 시모가 수술을 앞둔 엄마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은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제 몸에 손을 댄 시모까지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시모 또한 갈 때까지 가보자며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며 끝까지 가보자고 저에게 얼굴을 붉혔고 엄마는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진정이 됐는지 제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엄마의 수술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진정시키며 하루빨리 정리할 거라고 엄마를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옆자리를 지켜 드렸고 다음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상선에 생긴 종양이 악성은 아니었지만 꽤 크게 자라있던 상태였고 까다로운 위치에 종양이 생겨 제거 수술 시간은 약 2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실로 옮겨진 엄마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 담당 의사는 다음날 상태 보고 괜찮으면 퇴원해도 된다며 통원 치료를 권장했어요. 엄마는 그날 수술 직후라 깨어나신 뒤 몇 시간 정도 힘들어 하셨지만 다음 날은 전과 다르게 빠르게 회복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통원 치료하면 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병실 밖에서 꽤 시끄러운 목소리가 병실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밖을 살폈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모가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며 들것에 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남편이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수술실로 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털썩 주저앉아 수술실을 바라보던 남편이 오열을 하면서 괴로워하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시모가 옥상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머리를 크게 다치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저 또한 많이 당황했었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뒤이어 형님 내외와 시부가 수술실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입원해 계셨던 병실에서 나오며 저를 찾길래 오열을 하고 있던 남편을 두고 엄마를 부축해 드리고 있는데 많은 의료진들이 이사장님 쾌차하시라며 병실 앞으로 몰려오자 시댁 식구들이 저희 가족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가까이 다가오더니 왜 저희 엄마가 이사장님이고 의사분들이 몰려왔냐며 자기한테 숨기는 거라도 있었냐고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길래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했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던 건데 우리 엄마 이 병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시다가 3년 전에 정년 퇴임하셨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 당연히 집에서 쉬고 계시는 거였고 그런데 우리 집안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 식구들은 우리 가족을 항상 무시했잖아. 내 입으로 엄마가 과거에 이사장이셨다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이미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상황 설명을 하면서까지 결혼 생활 유지하기 싫었어. 이미 퇴임하시고 쉬고 계시는데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부 설명드릴 필요 없잖아. 엄마 혼자 살고 계시는데 굳이 넓은 집이 왜 필요해? 항상 검소하셨고 나 또한 그런 엄마의 모습을 봐오면서 살았었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하지만 당신 집안은 우리 집안의 겉모습만 보고 없이 산다며 무시하기까지 했는데 내가 뭘 더 기대할 수 있겠어?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결혼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을 거야.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지. 겉으로 보이는 사치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당신이 그래도 남들과는 다를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착각이었고 잘못된 길을 바로 잡을 거야. 이제 그만 나와줄래?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었냐? 장모님이 이 병원에서 이사장으로 근무했었다는 한마디만 해줬어도 우리 관계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 엄마가 병원 이사장이었다는 말을 했다 한들 달라지는 게 있었을까? 아마 돈 보고 빈대처럼 더 붓긴 했었겠지. 하지만 당신의 그 검은 속은 절대 바뀌지 않았을걸?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지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우리 관계는 변하지 않아. 장모님, 저희 엄마 좀 신경 써 달라고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머리를 크게 다쳐서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셨는데 깨어나지 못하실까봐 너무 불안하다고요. 이미 나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담당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줄 걸세. 그리고 자네와 사돈이 내 딸에게 어떻게 됐는지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나한테 그런 걸 부탁하기 전에 먼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 여기부터가 자네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는데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상당히 많이 피곤하니까 이제 그만 비켜주게. 남편은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앞을 가로막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옆으로 지나쳤고 남편은 땅을 치며 자기가 잘못한 행동들에 대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을 알기 전까진 항상 무시하던 남편이 뒤늦게 바로잡으려 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고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모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지만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족은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았던 거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려 했지만 그건 또 다른 화를 키우게 되는 일이 될 것 같아 그냥 넘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손을 쓰지 않아도 이미 시모는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과거에 자기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 되돌아봤는지 저와 다시 시작하기를 원했지만 이미 저는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도 없으니 금방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외적인 모습으로 상대방의 기준을 정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무더운 여름날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 경험을 그래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드러내지 말아야 할 비밀이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 비밀이 누군가에겐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겐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비밀은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희 부모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 또한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드러내지 않고 살아왔었어요. 과거에는 사람들을 너무 잘 믿어서 제가 상처를 받았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었기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숨기게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을 때도 모든 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비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알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모든 걸 알려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부부로 살면서 모든 걸 알아야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을 남편이 진심으로 사랑해주길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기를 좀 늦추고 싶었고 나중에 서로의 신뢰가 좀 더 쌓였을 때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던 일종의 자기 방어 같은 거였죠. 사람은 누구나 돈 앞에서는 변한다는 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봐왔기 때문에 숨기고 싶었던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제 결정이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40대가 넘어서야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 전에 몇 번 문턱까지 간 적은 있었지만 인연이 아니었는지 결혼까지는 가지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 마음의 문이 닫혀버려 남자를 만나는 것보다 자기 개발에 힘써 왔었는데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고 남편과 인연이 돼서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동갑에 초혼이 아닌 재혼이었어요. 결혼 1년 만에 이혼했다는 말을 들었었죠. 성격 차이였다고 하지만 정확한 내막은 말해주지 않았어요.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을 굳이 꺼내고 싶지 않았던 저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았죠. 시모는 저를 처음 봤을 때 탐탁치 않게 보셨는지 마음에 안 들어 하셨지만 남편도 이미 혼기가 한참 지난 나이였던지라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별탈 없이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댁에 모임이 있었을 때 조용히 식사를 하던 도중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해 먹던 음식을 뿜어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왜? 내가 여기서 밥 먹고 있는 거 보니까 속 터지니? 당신 때문에 밥 먹다 체하겠어. 이혼을 그렇게 원하면
당신이 어머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면 되잖아. 예, 갑자기 밥 먹다 말고 그게 무슨 말이니? 이혼이라니? 너희 내가 알지 못하는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큰며느리 너는 왜 우리 큰아들을 무섭게 노려보는 거니? 당신 입으로 직접 말을 못하겠어?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까? 어머님, 제가 하는 말 정신 부여잡고 잘 들으셔야 할 거예요. 저 인간이 글쎄 그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품에 아이가 안겨져 있더라고요. 회사 사람들과 회식하러 간다던 사람이 옆에 여자를 끼고 아이까지 있는 모습에 처음에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를 몰래 따라가 보니 그 여자의 뒤를 따라가 집으로 들어가더니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록 집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상상했던 일들이 아니길 바랬는데 저 인간이 글쎄 나올 때는 여자의 품에 안겨져 있던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오더니 조만간 저와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오겠다면서 품에 안겨있던 아이한테 시선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아니라고 믿고 싶었는데 저 나쁜 놈이 저와 제 아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 또 다른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에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이혼하자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제 아들 건우는 아직까지 아빠가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아빠로 꼽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건우한테 알려줄 수가 있겠어요. 아직 한창 어린 나이에 저희가 이혼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냐고요. 그래서 정리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5년을 함께한 저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그 여자한테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은 저 인간이 폈는데 왜 제가 이혼하자는 말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원하는 거 전부 다 주겠대요. 그 불려우 같은 여자한테 푹 빠져서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길래 우리 건우는 어떻게 할 거냐고. 아빠라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데 조금의 감정도 없냐고 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알아서 키우래요. 자기는 새로 꾸린 가정에 집중하고 싶다면서 자기 아들을 버리겠다잖아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이 더는 여자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다른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는 거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잘 됐네. 하루빨리 갈라서고 각자 갈 길 가자고. 네가 얼마나 못나게 행동했으면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었겠니? 나도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내 아들은 오죽했겠어? 어머님, 지금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저 나쁜 놈이 먼저 가정을 깨버렸는데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내 아들 보고 나쁜 놈이라니? 네가 그간 못나게 행동을 했으니까 내 아들이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돌린 거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너한테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지금 누굴 탓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오래간만에 모여서 밥 먹는 자리인데 먹다 체하게 이런 큰일을 꼭 지금 꺼냈어야 속이 후련했니? 쥐뿔도 없는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여줬으면 내 아들의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어야지. 누가 봐도 너를 남자로 생각하지 여자로 보겠니? 형님의 입에서 나온 말도 충격이었지만 누가 봐도 아주버님이 잘못을 했는데 시몬은 형님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더 함부로 막말하시는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식사를 하던 도중 형님의 한마디에 집안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형님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조금의 감정도 없이 자기 아들을 두 번 다시 안 보겠다며
본처를 버리고 상간녀를 택했다는 것과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주버님의 또 다른 모습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형님 내외를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모든 잘못이 형님에게 있다면서 집안 내조를 잘하지 못한 이유로 아주버님이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 거라며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말라고 오히려 형님에게 압박을 가했어요. 결국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더니 시모는 형님이 대든다며 머리채를 잡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로 이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형님의 편에 서서 아주버님의 잘못을 추궁했어요. 제가 돌발 행동을 보이자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조용해지더니 저를 가만히 지켜보시던 시모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결혼 이후 처음으로 남편에게 실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아주버님이 잘못을 한 건데 왜 형님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형님 집에 몇 번 가봤는데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봤었다고요. 아주버님은 뒤에서 열심인 형님을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아이까지 만들었으면서 잘못이 없다고요? 너 지금 어른들 대화하는데 껴서 뭐 하자는 거니? 우리가 잘못을 했다고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어디서 지금 큰 며느리 편을 들고 있어? 재수씨,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들 건우 엄마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편 들어주는 것 보니 너도 재수씨랑 결혼 생활 오래 못할 것 같다. 어머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하루빨리 정리하고 새 며느리 들이세요. 어차피 어머니도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요. 형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시댁에서 뛰쳐나가 버렸고 그제서야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지만 저는 그때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던 남편의 행동에 기분이 상했었고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 저희 부부도 집으로 돌아왔지만 서로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침묵이 흐른 지 몇 시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먼저 저에게 말을 붙여왔습니다. 그때 당시 기분으론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뱉은 어이없는 한마디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방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너무했다고? 그 상황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아주버님이 바람을 피우고 아이까지 출산을 했어. 어느 누가 그 광경을 두 눈 뜨고 보고도 가만히 있을까? 당신이야말로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끼어들어서 상황이 좋아지고 정리가 됐어.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야. 되돌릴 수 없었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한들 바뀌는 건 없었어.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서로가 받게 될 상처를 최소화할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야. 아까는 솔직히 당신이 좀 오지랖이 심했었어. 뭐? 오지랖? 방금 내가 한 행동이 오지랖이라고 그랬어? 상식적으로 누가 잘못을 했는지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나서서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어. 그냥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당신이 상처받게 될 일은 없었잖아. 당분간 나서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동안 내가 알던 당신이 아닌 것 같아서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데 이런 모습이
원래 당신 진짜 모습이었던 거야? 어떻게 나보고 조용히 있으라는 말이 나와? 그럼 거기에서 형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형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형수님한테 위자료를 줘야 된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대들어야 된다는 거야?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시부모님이 틀린 말을 하시면 당연히 자식인 당신이 바로 잡아줘야지. 남편은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한테 상처를 드릴 수 없다며 제 말을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상황을 악화시킨 원인 제공자가 저라고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아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이런 남편의 모습을 처음 보게 된 저로선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끝내 해결된 거 하나 없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대화조차 섞지 않을 정도로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형님 내외는 끝내 이혼 소송까지 갔지만 법적으로도 형님의 손을 들어줬는데 시댁 식구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형님에게 법이 청구한 위자료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시모는 형님의 집안이 잘 살지 못한다고 항상 불만을 제기하더니 끝내 내쳐버리는 일까지 만들게 되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집안에 온갖 상처받으면서 사는 것보단 차라리 이혼하는 게 여러 가지로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형님과 상당히 가까워졌었고 서로 마음이 맞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의 무책임한 행동 하나로 그동안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던 형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은 아주버님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균열이 생기게 되면서 또 다른 모습을 봐버렸고, 각방 생활을 유지하면서 관계 회복에 전혀 노력을 하지 않으려는 남편에게 실망을 하게 된 저는 앞으로의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는 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시댁으로 급하게 부르시길래 찾아뵈었고,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 시모가 먼저 침묵을 깨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당황스러웠지만 당장 거절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그쪽 집안이 잘난 거 하나 없으면서 내 아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이까지 떠넘겨 버린 상태라 네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다세대 건물에 빈집이 남아있으면 내 아들이 새 큰 며느리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보금자리로 만들어주면 어떻겠니?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에 재산 분할까지 하다 보니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자리 좀 잡히게 되면 다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테니 그 전까지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지금 내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가 엄마 없이 혼자 자라는 건 너도 원치 않을 거 아니야. 이런 상황 받아들이기 싫겠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네가 먼저 선행을 베풀어 줬으면 하는데, 그럼 그렇게 알고 있으마. 그쪽 집안에서 내 아들이 30평대 집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않겠냐고 그러니 난들 어쩌겠니? 우리 집안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도 아니라서 돈도 많지 않은데 이럴 때 도움을 주면 서로 좋지 않겠어? 그렇게 해줄 거라 믿는다. 시모가 저를 부른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에 비어있는 집이 있다는 걸 알고
아주버님과 상간녀가 살기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저를 부른 거였어요. 상간녀의 부모가 아주버님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도 알게 됐지만 사위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고 거기에 더해 아이까지 떠넘겨 버렸으니 시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었죠. 상간녀는 부모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는지 출산하기 전까지 왕래를 하지 않았고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상간녀와 아주버님이 불륜 관계였다는 걸 듣게 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자 그때 아이까지 출산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부모 입장에서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루빨리 정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집부터 마련하고 상간녀를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데려와야만 했었어요. 아주버님 혼자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상간녀 집안의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거였죠. 저도 이런 문제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을 보면 조금도 도와주고 싶지 않았지만 시모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죄가 없기 때문에 저 또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말을 하게 됐는데 제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 집안보다 좀 더 산다고 우리 가족 무시하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뻔히 보이는데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 게 우선 아니야? 어떻게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말대로 부적절한 관계라곤 하지만 그래도 형은 정형수와 법적으로 이혼을 했고 그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전부 다 끝냈는데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는 거야? 이 아이가 불행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야? 비어있는 집 잠깐만 살게 해달라는 건데 박박하게 나올 필요 없잖아. 당신이 우리 집안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든 싫든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일단 눈앞에 보이는 일부터 처리하자니까. 그래, 내 아들 말이 맞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니? 네가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다면 나중에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베풀면 배로 돌아온다잖아. 제가 오죽하면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을 하겠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두 눈으로 전부 다 보게 됐는데 아주버님한테 좋은 감정이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그동안 이 일로 인해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관계 회복을 하려는 노력도 조금도 하지 않다가 아주버님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받은 상처들을 먼저 풀어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아주버님 외부터 먼저 해결해 달라고 할 수가 있어? 당신부터 순서가 틀렸는데 나한테 좋은 말이 나오길 바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저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그동안 상처받았던 거에 대해 털어놨어요. 시모는 묵묵히 제 말을 들어주시더니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남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하라며 눈치를 주셨습니다. 남편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저에게 미안했다는 말을 했지만 진심이 우러나오는 말투는 아닌 것 같아 기분이 전부 풀린 건 아니었어요. 어찌됐든 아이가 눈에 밟혔기 때문에 저는 아주버님한테 월세를 받는 식으로 집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이 집이 마련이 되자 상대방 부모가 허락을 하셨는지 상간녀와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정말 기분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불쌍해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집을 제공해 주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움을 줬으면 어느 정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아주버님은 저에게 줘야 될 월세를 계속 미루더니 어느새 3개월 지나 밀리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았던 저는 시모에게 문제를 털어놨어요. 시모는 아주버님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기다려보라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저에게 밀린 월세를 줄 마음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자 제 감정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전 형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차 전화를 했길래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던 저는 전 형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게 된 형님의 몰골은 상당히 어두워 보이길래 안 좋은 일이라도 있냐고 물어보니 아주버님과 이혼을 했을 때 이 소식을 듣게 되신 전 형님의 어머님이 식당 일을 하시다가 그동안 많이 힘드셨는지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지시면서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겨 많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앞으로 지속적인 병원비와 여러 가지로 들어가게 될 돈들이 많아져서 고민이 많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베풀어 주고 싶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전영님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와 제 몸이 먼저 움직이게 되었죠. 그렇게 전영님의 사정을 부모님께 전부 말씀드리자 한남동에 괜찮은 집 하나가 있다면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낮춰 올려받지 않으시고 제공을 해 주시겠다는 말을 해 주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땐 고민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하셨었는데 그날 저는 부모님이 보이신 행동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죠. 전 형님은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지만 형님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저는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기회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며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너무 큰 호의를 받게 된 것 같아 미안하다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전 형님의 모습에 저 또한 눈시울이 붉어졌었죠. 그렇게 한남동에 70평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된 형님은 가족들과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가지게 되면서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안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형님은 저희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며 집들이를 하게 되었고 그런 걸 원하지 않았지만 무조건 거절하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아 혼자서 아이도 보고 병간호를 해야 하는 전형님이 안쓰러워 제가 시간을 내어 집들이 음식 만드는 걸 도와줬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함께 분위기 좋은 식사 자리를 끝낸 뒤 다른 약속이 있으셨던 부모님께서는 먼저 돌아가셨고 저도 그날 어느 정도 긴장을 했었는지 피곤하기도 해서 전영님 집에서 하루 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 남편한테 집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바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남편이 아닌 시모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다짜고짜 화를 내시던 시모는 늦은 시간 여자가 외박이 말이 되냐면서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아니냐고 저를 의심하길래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시모는 절대 믿을 수 없다며 핸드폰에 잡힌 위치가 왜 한남동에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한남동에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서 너무 놀라 당황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제 핸드폰에 몰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 놨었고 그동안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남편은 뒷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제가 한남동 전원주택에 들어가는 것까지 남편이 다 확인을 했다면서 당장 그곳으로 가겠다고 저를 바람난 여자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저 몰래 핸드폰에 위치 추적까지 해놓고 미행을 했던 남편의 행동들에 너무 실망을 했던 저도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죠. 그리고 시모는 남편과 함께 전 형님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현장을 잡았다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왜 너만 나온 거야? 당장 집안에 너랑 바람 피운 놈도 나오라고 해. 감히 내 아들을 두고 바람을 피워? 우리한테는 고상한 척 다 하더니 뒤에서 내 아들 몰래 호박씨를 까고 있어? 네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말을 내 아들 입에서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알아? 당장 튀어나오라고 해. 늦은 시간에 왜 남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방금 바람이라고 했어요? 모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지금 이 상황에 바람을 피우고 있는 모습 같으세요? 쓸데없는 상상하지 말고 동네방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 입 좀 다무시죠. 저희가 오늘 집들이를 해서 많이 피곤하거든요. 저도 내치시더니 또 무슨 계획을 꾸미길래 바람을 피웠다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아니, 네가 어떻게 이 집에서 나오는 거냐? 그새 돈 많은 남자라도 휘어잡은 거냐? 이 동네는 돈 많은 사람들만 사는 곳이잖아. 이 집이 누구 거라고? 이제 확인 다 되셨죠? 이제 그만 소란 피우시고 돌아가 주세요. 저는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버님처럼 형님이 아무나 막 만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누가 네 형님이야? 그럼 이 집에서 혼자 산다는 거니? 네가 무슨 돈이 있길래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건데? 잠깐 비켜봐라. 내가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시려는 거예요? 허락 없이 들어가는 건 주거 침입죄인 거 모르세요? 당신은 보고만 있을 거야? 어머님 모시고 당장 돌아가. 너는 집 놔두고 왜 여기서 찬다는 거야? 오늘 건우엠이랑 긴히 대화 좀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너는 격떨어지게 하지 말고 찜질방에서 자던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든지 해라. 우리 큰며느리 건우애미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시애미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등 돌리는 건 너무 정없잖니.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오해가 쌓인 건 풀면 되는 거고 이 넓은 집에서 너랑 건우만 사는 것도 너무 낭비 아니겠어? 내 큰아들이 비록 너한테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건 지금 당장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 들어가서 못했던 대화 좀 하는 게 어떨까? 왜요? 제가 이 집에서 사니까 갑자기 어떻게 된 건지 많이 궁금한가 봐요? 당신 원래 이런 성격 아니잖아요. 진짜 가지가지하네요. 더 할 말 없으니 그만 가세요. 신고하기 전에. 그리고 하나 말해드릴 게 있는데요. 이 집 제 소유가 아니라 동서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집이에요. 제가 도움을 받아서 제공받게 된 거고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작은 며느리가 어떤 집안인지 전부 알고 있는데 다세대 건물 하나 있는 것 빼곤 보잘것없는 집안인 거 알고 있거든. 그래서 저한테 격 떨어진다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는 어머님 집안은 어떤데요? 아주버님은 바람나서 저러고 있고 이 사람은 저를 믿지 못해서 미행이나 하고 있는데 어느 집안이 더 격이 떨어질까요? 저보고 찜질방에서 자라고요?
당신 아들이나 데리고 찜질방으로 가세요. 이 집 저희 부모님이 형님한테 제공해준 집이에요. 내 집 두고 어딜 가요? 3개월째 새 밀린 잘난 장남이나 데리고 가세요. 호의를 베풀었으면 적어도 약속은 지켜야죠. 계약은 파기할 테니 집에 있는 짐 당장 다 빼주세요. 당신 자식이 저지른 일들 전부 껴안고 살아가시고 저도 이 사람과 그만 끝내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고민해 봤는데 살면 살수록 실망만 더욱더 커지네요.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당신들과는 정말 끝이야. 시모는 뒤늦게야 사태 파악을 했지만 이미 배는 떠나가 버렸고 남편도 많이 놀랐는지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등을 돌려버린 상태라 시모와 남편의 말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뒤늦게야 저를 놓친 거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였고 저는 3개월간 밀린 월세를 뒤늦게야 받아낸 뒤 계약을 파기했고 아주버님은 상간녀와 아이를 데리고 좁아터진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남편은 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그건 저를 원하는 게 아닌 눈앞에 보이는 저희 집안의 재력이었어요. 이런 일을 겪게 되다 보니 부모님께서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더욱더 크게 다가왔어요.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건 오히려 좋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저희 집안이 재력이 있다는 걸 미리 알게 됐더라면 시댁 집안은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었겠죠. 이래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나 봐요. 그 사람과는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인생 경험을 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처음과 끝이 항상 똑같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 거짓된 마음이 드러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발판 삼아 더욱더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떠나간 배를 붙잡으려고 아직까지 저희 부모님 집에까지 찾아오는 그 집안 사람들을 보니 참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는 언제나 상대방을 대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